에너지 관리 기사 실기 중에서 요번에 동영상이 없어지고 필답형으로만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특강용으로 해서 필답형 문제 200문제,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 300문제 해가지고 도합 500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의 필답형 실기 문제는 필답형 플러스 동영상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동영상 시험 문제인데 이게 결국 뭐로 바뀌었다? 필답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필답형 문제는 기존의 거는 뭐 10문제, 11문제, 12문제 보통 한 요 정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동영상 문제는 한 10여 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여기 지금 필답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20여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된다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난이도가 높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도 나올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바뀐 필답형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계산 문제는 포기해가지고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이제 보통 계산 문제가 한 4-5문제 정도는 아마 나올 겁니다. 물론 계산 문제가 이제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에서부터 해가지고 난이도가 있는 그런 계산 문제가 나오겠지만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대여섯 문제는 이제 뭐에 단답형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단답형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 내용을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계산 문제에 관계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요 문제는 심지어는 뭐 기능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단위에 관계되는 문제, 보일러 종류에 관계되는 문제, 열의 전달 방식에 관계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보온제에 관계되는 문제, 이런 것들 자체를 총망라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단답형 문제는 다 맞추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준비한 필답형하고 단답형 문제,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동영상 문제는 그러면 안 해도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현업에서 이렇게 현장 경험이 있어가지고 보일러라든지 어떤 그런 공기 조화라든지 이런 냉난방 관계 업무에 익숙하신 이런 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여기서 시험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현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제로 보일러, 심지어는 펌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라지에타가 어떻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조기가 어떻다. 한 번도 구경 못 하신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뭐 파형노통, 보일러의 파형노통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내화벽들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동영상의 문제 자체를 익히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번, 3번 공부할 때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개념 자체를 정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실제로 그냥 파형노통의 특징이 뭐냐, 갤로웨이간의 특징이 뭐냐, 뭐 급수내간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거 할 때 그냥 무작위로 그냥 외워가지고 답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잠시 시간 내가지고 동영상 공부도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익혀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안에 시험 문제가 전부 동영상 문제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동영상 안에 보면은 문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부 계산 문제도 있고 단답형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영상 문제 예를 들어서 하나를 비교해 보자면 뭐 맥도날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맥도날이. 자, 그럼 맥도날 이거 뭐 하는 거냐? 어? 그 맥도날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수위 막아가지고 보일러 사고를 예방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맥도날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 공부하면서 그 밑에 있는 내용, 부수적인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화벽돌도 뭐 딱 나오면서 이 내화벽돌. 전에는 이게 뭐냐? 그럼 내화벽돌이다. 내화벽돌이 갖춰야 될 성질이 뭐냐? 내화물이라는 것은 SK 몇 번부터 내화물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구분했을 때 그런 것들 자체를 SK 26번 이상이다.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공부를 해놓아야 그 부분은 이 단답형에 나오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있는 문제 하나도 허투루게 버릴 것이 아니고 동영상 시험 안 본다니까 동영상 파트를 제외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는 이게 공부를 하더라도 동영상 쪽에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돼가지고 공부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영상 문제도 한 번씩 꼼꼼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존에 있는 교재에다가 강의 내용에다가 특별히 이번에 500문제까지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은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번 특강 문제하고 같이 해서 철저하게 한번 공부를 준비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 기사 단답형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필답형 문제는 전부 계산 문제로 준비를 했다면은 이번에 이제 단답형 문제는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이론적 내용 같은 거 이런 것들 자체를 뭐 구조라든지 종류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 자체를 물어보는 그러한 단답형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또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하고 그다음에 앞전에 우리가 교재에 나왔던 그 내용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충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단답형 문제는 앞에 필답형이라든지 그동안 쭉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은 한 문제도 거의 빼놓지 않고 다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 한 번들 대부분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뭐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간단한 그런 답에 대한 요약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소개해 가면서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된 답안을 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특히 이제 접하지 않은 것들은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해가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탄소 중립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이제 이건 다루지 않았던 것들인데 앞으로 언젠가는 한 번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탄소 중립.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냐?
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탄소 제로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탄소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탄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거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바로 뭐예요? 이산화탄소입니다. 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바로 이산화탄소잖아요. 그죠? 그게 탄산가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자체를 막 배출시켜 줌으로써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서, 그죠? 저쪽에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쪽에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뭐, 눈이 없는 동물의 눈이 뭐 실명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피부암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막 이제 막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 자체는 탄소를 배출을 억제시킨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 뭐예요? 없앨 수는 없지만은 이 배출된 만큼을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탄소 가스를 배출한 만큼 흡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를 억제시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그죠? 나무를 많이 심으면 뭐예요? 산소가 많이 배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재생에너지를 쓴다든지, 그죠? 파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태양광이라든지, 그죠? 태양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가 무궁무진한 겁니다. 없어지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것들.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돈으로 사는 겁니다. 뭐를? 탄소 배출권을. 배출권을 사가지고, 그래서 돈으로 보상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책안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제로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배출하고 흡수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제로한다. 탄소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답이죠. 이 내용만 들어가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책은 뭐냐? 그럼 대책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뒤에 가면 또 하나 탄소 중립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겁니다. 2번, 진공보일러의 특징을 두 개 쓰시오. 진공보일러라는 것은 뭐예요? 로 안에 뭐예요? 마이너스 압력입니다. 마이너스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죠. 부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공보일러의 특징은 두 개. 폭발의 위험성이 없다. 산화 및 부식이 적다. 내구성 및 안정성이 높다. 그렇죠? 꼭 정리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3번, 그린 뉴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렇습니다. 그린 뉴딜. 자, 이 그린 뉴딜, 우리 옛날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따온 내용들이죠. 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뭡니까? 환경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에 관계되는 것. 그래서 이거는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환경과 사람이 주축이 되는, 그죠?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발전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저탄소
경제 구조다. 이게 중심이 되면서 저탄소 경제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저탄소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다 하는 건 법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탄소 경제 구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의미하며 화석 에너지라는 것은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쓰고 나면 고갈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면서